그날 밤 문은 잠기지 않았다. 의도한 것도 깜빡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손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윤경자는 67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 많은 분이라고 불렀다. 그 말은 대체로 맞았고 그래서 늘 조심해야 했다. 정은 가끔 경계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경자는 시계를 먼저 봤다. 밤 9시 20분.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더 빠르게 누구인지 떠올랐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딸의 남편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딸의 전 남편 서진호였다. 어머니. 그는 늘 그렇듯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았다. 적당히 상황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 각도. 그 배려가 경자를 더 곤란하게 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가슴은 이미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시간도 사정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자는 그가 부탁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여기서 경자는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들어와. 그 말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었다. 진호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직도 이 집의 구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자연스러움이 경자를 불안하게 했다. 차는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이 경자를 더 멈칫하게 했다. 보통 차를 마시는 사람은 머문다. 차를 거절하는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그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도 앉아. 경자는 의자를 가리켰다. 진호는 말없이 앉았다. 거리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다. 그 애매함이 경자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었다. 딸은 경자가 말을 꺼내자 진호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 대답은 너무 짧았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있을 거니? 경자는 다른 질문을 선택했다. 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만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내일을 숨기고 있는지 경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병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사람을 들인 걸까? 아니면 사람의 시간을 받아준 걸까? 그날 밤 병자는 잠자리에 들며 현관 쪽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문은 여전히 잠기지 않았다. 병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나는 왜 문을 잠그지 않았을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찾아왔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자신이 문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문을 열어둔 선택을 배려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던 순간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은 조용히 왔다. 병자는 눈을 뜨자마자 집안의 소리를 찾았다. 발소리도 물 끓는 소리도 없었다. 그 사실이 먼저 안도처럼 느껴졌다. 부엌으로 가자.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짧은 문장. 마침표도 없었다. 병자는 쪽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보이는 곳에 두고 싶지 않았다. 아침을 준비했다. 한 사람분. 그 선택이 의식적인지 아니면 괜히 용기를 내본 건지 병자는 구분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진호였다. 외투를 벗으며 그는 말했다. 금방 다녀왔습니다. 그 말은 보고였고 확인이었다. 아직 여기 있어도 되는지. 그래. 병자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허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호는 커피를 내렸다. 병자가 말리기도 전에 머그잔 2개가 자연스럽게 식탁에 놓였다. 그 장면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병자는 시선을 피했다. 오늘은 병자가 말을 꺼냈다. 진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갈 때는 있는 거니?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진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 침묵이 병자를 조금 긴장하게 했다. 정리할게. 조금 남아서요. 그 말은 어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구체적이라는 건 머무를 이유가 늘고 있다는 뜻이었다. 병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까지만 그녀의 말은 결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미루기였다. 진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병자의 마음을 조금 불안하게 했다. 오전 내내 집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병자는 청소를 했고
진호는 전화 통화를 했다. 네, 아직입니다. 오늘 안으로는 조금만 더요. 그 말들은 전부 현재를 늘리는 말들이었다. 병자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다. 점심 무렵 병자는 국을 데웠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2그릇을 꺼내고 있었다. 언제부터 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식탁에 앉았을 때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병자가 고개를 들었다. 딸한테는 아직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공범 제안이었다. 병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괜히 더 복잡해질까 봐요. 그 말은 딸을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병자는 알고 있었다. 그가 지키고 싶은 건 딸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라는 걸. 병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는 순간 이 관계의 이름이 정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진호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해가 기울 무렵 병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병자는 화면을 보며 한 번 더 망설였다. 받았다. 엄마, 뭐 해? 집에 있어.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전부도 아니었다. 밤이 되자 병자는 현관을 한 번 더 보았다. 문은 여전히 잠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잠그지 않은 문이 하루를 넘겼을 때도 여전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시간이 결정을 대신하고 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 햇빛이 거실 바닥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병자는 눈을 뜨고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집안의 소리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진호였다. 병자는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다는 게 이제는 가장 불안했다. 아침 드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부담이 없었다. 부탁도 기대도 섞이지 않은 말투. 병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났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과 밥 2공기가 놓여 있었다. 병자는 그 2공기를 한 번 보고 시선을 내렸다.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했다. 진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순순함이 병자를 괜히 불편하게 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꺼내지 않는 말들이 식탁 위에 쌓여 있었다. 병자는 자꾸만 진호의 손을 보게 되는 자신을 의식했다. 언제부터 사람의 손을 이렇게 보게 됐지? 식사를 마치고 진호는 그릇을 들었다. 병자가 말리기도 전에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배려였지만 병자는 그 배려가 이 집의 질서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냥 더.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다. 진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는 서운함과 이해가 함께 있었다. 오전이 지나고 병자는 밖으로 나갔다. 일부러 조금 더 멀리 걸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부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을 세고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진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켜둔 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그의 말은 인사였지만 병자는 그 안에 확인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 병자는 외투를 벗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음이 경계라는 걸 그가 알아주길 바랐다. 오후 내내 둘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다. 병자는 물을 끓일 때 두 잔을 떠올렸고 진호는 문을 닫을 때 소리를 줄였다. 그 사소한 배려들이 서로를 조금씩 묶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병자는 반찬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오늘은 혼자 먹어도 되잖아.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진호가 말했다. 어머니. 병자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 말은 고백처럼 들렸다. 병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편해진다는 건 비대가 생겼다는 뜻이고 비대는 언젠가 실망을 데려온다. 편한 게 병자는 말을 멈췄다. 끝을 맺으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편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병자에게는 동의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병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진호가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 그 소리는 낯설지 않았고 그래서 더 선명했다. 병자는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잠기지 않은 문은 아직도 열려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안에서 닫혀버린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기다림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조용히 생겨난 기대를 어디까지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일찍 왔다. 병자는 눈을 뜨자마자 문을 떠올렸다. 잠글지 않았던 문, 열려 있었던 문, 그리고 그 문이 아직도 열려 있는지에 대한 대답 없는 질문. 부엌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병자는 그 사실에 잠깐 안도했다. 아직은 그 생각이 왜 이렇게 습관처럼 나오는지 굳이 캐묻지 않았다. 잠시 후 진호가 나왔다. 외투를 들고 가방을 메고 오늘은 정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말은 결심처럼 들렸지만 마침표가 없었다. 병자는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정말 끝날 것 같았고 지금 붙잡으면 다시 시작될 것 같았다. 그래. 그 한 음절에 두 가지 마음이 겹쳐 있었다.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컵을 하나 꺼냈다가 손이 멈췄다. 잠시 망설인 끝에 다시 하나를 더 꺼냈다. 그 선택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병자는 설명하지 않으려 했다. 식탁에 앉자 진호가 말했다. 어머니. 병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제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 말에는 감사와 고백이 겹쳐 있었다. 병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편해지는 건 사람을 머물게 하지. 그 말은 그를 향한 말이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병자에게는 존중처럼 느껴졌다. 현관 앞에서 진호는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다. 딸에게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은 배려였고 병자는 그 배려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문이 닫혔다. 찰칵. 이번에는 소리가 분명했다. 병자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다. 식탁 위에 남은 두 개의 컵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병자는 한 컵을 들어 싱크대로 옮겼다. 물로 헹구며 생각했다. 이건 정리일까? 아니면 미루기일까? 낮이 지나고 해가 기울었다. 병자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분명한 태도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문자가 왔다. 진호였다. 무사히 나왔습니다. 짧은 문장. 병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 침묵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병자는 현관을 바라봤다. 문은 잠겨 있었다. 오늘은 손이 그쪽으로 갔다. 병자는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집은 여전히 자신의 집이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자신의 것이었다. 병자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문을 잠근 걸까? 아니면 마음만 잠근 걸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그날 문을 잠그지 않았던 선택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끝을 현명한 멈춤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그지 않았던 마음의 다음 장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